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서울척병원 신경과의 강민경 원장입니다. 저는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중에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짤막한 지식을 하나 전달드리러 왔고요. 제 진료실에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오시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 어지러운데 뇌졸중인가요?" 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질문을 받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어지럼은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0만 명 이상이 어지럼을 한 번이라도 이제 경험을 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드셔보신 경험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 활동하시는 인구에서 10% 정도는 심한 어지럼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20% 정도 증가를 했고, 또 10년 뒤에는 40%까지도 더 증가하는 추세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자꾸 어지럼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삶의 방식도 좀 너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팍팍해진 것도 있고, 인구 자체가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럼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어지럼이 생겼을 때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은 이제 귀, 눈, 뇌 이렇게 내 평형을 잡아 주고 내 몸이 지금 어느 공간에 어느 벡터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해 주는 기관에 질환이 있을 때 어지럼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 가장 흔한 질환은 모두들 알고 계시는 이석증입니다. 네,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24.2%로 표현이 된 질환이고요. 이거는 이제 귀의 균형을 잡아 주는 전정기관에서 이제 칼슘 부스러기, 돌 부스러기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이석이 떨어져서 이제 원래는 반응하지 않아야 될 이제 고개의 움직임에 몸이 회전하고 있다고 느껴지면서 이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귀에서 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원인이 이제 심리 어지럼이라고 하는 초록색 그래프 파이입니다. 20.8%니까 저희가 전체 어지럼 환자 중에 5분 중에 1분은 이런 심리 어지럼 환자분입니다. 이제는 워낙 환자분들도 증상을 이제 챗GPT 같은 이제 프로그램에 많이 물어보고 오셔서 이제 "내가 심리 어지럼이냐." 이제 흔히 뭐 PPPD라는 약자로 이제 아마 챗GPT가 설명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PPPD냐? BPPD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제 심리 어지럼은 일종의 이제 감각과 뇌의 과민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감각, 평형 감각을 느끼는 거, 그리고 그에 연관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들이 굉장히 과민하게 이제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있어서, 뭐 사람 많은 데만 가면 굉장히 어지럽다든가, 뭐 밝은 데서 뭐 뉴스같이 이렇게 밝은 빛이 확확 지나가면 굉장히 어지럽다든가, 이렇게 일상적이거나 아무 자극이 없을 때에도 어지럼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질환이고, 요 질환을 물어보시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제가 우울해서 이런 건가요? 제가 뭐 불안 장애인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뇌 기전으로 보면 이제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치료하는 약제들이 요런 심리 어지럼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실제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도 요런 심리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라 아주 별개의 질환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심리 어지럼이 많은 이유는 다른 이유의 어지럼증을 한번 경험을 하신 뒤에 이제 내가 불안하잖아요. 이제 굉장히 힘든 어지럼을 경험을 했었고, 이제 그게 또 언제 생길지 모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생기는 것 같고, 요런 이제 한 번 어지럼이 다른 원인이더라도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런 심리 어지럼이 다른 이유의 어지럼증 이후에 따라와서 좀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나는 이석증이 6개월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맨날 어지러워요." 이러시면은 6개월 전에 이석증이 처음 시작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심리 어지럼 때문에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인 뇌혈관 질환, 뇌졸중은 전체 환자 중에 한 12.9% 정도 차지하고 있고, 모든 분에서 저희 뭐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을 예상하지는 않고, 보통 나이가 많은 분,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 생길 만한 소인이 있는 분,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술, 담배 많이 하시거나 대사증후군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환자분이 갑자기 어지럽다 이러면 이분은 뇌졸중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뇌졸중만큼이나 또 흔한 게 이제 두통에 동반된 어지럼증입니다. 보통 편두통이라고 하면 두통이 한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오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어지럼과 꼭 같이 오는 타입의 편두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지럼을 느끼기 전 아니면 중간 후에 두통이 이제 항상 동반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편두통 중에 어지럼을 동반한 편두통일 가능성도 10% 정도 동반이 됩니다. 이외에 귀 자체의 질환인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염도 합치면 한 12% 정도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 이제 심장 및 자율신경계 질환으로 또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요새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자율신경 실조 때문에 어지러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100명이라면 4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제 심장적인 원인으로는 부정맥이 있어서 이제 뇌에 이제 고르지 않은 맥박 때문에 이제 피가 못 가서 어지러우신 경우가 있고, 자율신경계 질환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이제 혈압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서 뇌까지 피가 못 가는 경우, 그리고 체위성 빅맥 증후군, 앉았다 일어날 때 맥이 이제 정상적인 범위보다 더 빨라지면서 이제 뇌로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하면서 어지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흔한 일은 아니고 이제 연령대도 조금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요 외에 이제 퇴행성 질환, 파킨슨 증후군에 관련된 질환들이 좀 만성적으로 어지러울 수 있고, 뇌종양도 이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요것도 어지럼의 원인이지만 이제 흔한 일들은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이제 어지럼이 생겼을 때 나이대별로 저희가 좀 예상하게 되는 이제 어지럼의 원인이 조금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장 자율질환계 질환에 의한 어지럼은 그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또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어지럽다고 했을 때 이제 두통이 오면서 어지러운 거, 그리고 스트레스가 또 이제 학령기가 워낙에 많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래서 좀 심리적인 어지럼증도 상당히 많고, 그 아이들이 몸은 크는데 자율신경계가 조금 그 신체 발달 속도보다는 조금 늦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립성 혈압 증후군, 위주신경성 실신, 체위성 빈맥 증후군 이런 일들이 어린 시절에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석이나 메니에르 이런 거는 요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는 성인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심리 어지럼이 사실은 제일 흔합니다. 심리 어지럼이 이제 저희가 진짜로 이제 사는 게 팍팍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불규칙적이고 이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생각보다 원인을 매기자면 심리 어지럼증으로 인한 어지럼이 성인기에는 가장 많고요. 이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편두통성 어지러움, 뇌혈관으로 인한 어지러움, 메니에르 병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으로 가면 생각보다는 이석증이 그 노인기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그 칼슘을 붙잡아주는 이런 힘들도 이제 나이가 올라가고 퇴행성 경향을 보이면서 부스러기들이 더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석의 발생 빈도도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무증상이더라도 생각보다 노인층에서는 검사를 해보면 이석증을 갖고 계신 경우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나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뇌혈관성 어지럼도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석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이 왜 어려울까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봤고 신경과도 가봤고 한의원도 가봤고 정신과도 갔는데 검사도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내가 어지러운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다 괜찮다는데 왜 어지럽냐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어지럼이 어려운 거는 어지럼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어지럽다고 환자분께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해하는 어지럼이랑 좀 다른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빙빙 돈다는 어지럼도 어지럼이라 하지만 이제 기절하기 직전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브레인 포그처럼 머리가 막지 않다 또 어지럽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가 균형을 잡고 싶은데 자세가 휘청휘청한 것도 어지럽다.
아니면 이제 정말 스트레스 자체도 이제 뭐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렇게 많은 양상을 이제 어지럼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원인을 딱 잡아서 딱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고요. 어지럼에 대한 검사는 이제 상당히 많지만 이 검사를 해서 이것 때문에 어지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확진으로 넘어가는 검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석증의 경우에는 안구안진 검사가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 어지러울 때 검사를 해야 확진이 된다는 이제 점이 있고 다른 질환들에서도 사실 한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딱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지럼은 이제 환자분들도 도와주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잘 진료를 해야 되는데 병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어지럼을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앞으로 안 생기게 관리하는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을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 봤습니다. 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게 저희가 조금 더 뇌졸중적인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종류인지 4 가지로 어지럼증을 분류를 해 보면 당연히 제일 조심스러운 거는 급성으로 갑자기 이유 없이 어지러운 경우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세상이 뱅뱅뱅뱅 돌기 시작했다. 이러면 전정신경염 혹은 뇌졸중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고 뭐 요즘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 주로는 내가 어떤 특정 자세랑 관련이 있다. 요런 경우는 조금 걱정을 덜합니다. 내가 고개를 뭐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이제 흔한 게 뭐 오른쪽 볼 때 아니면 누웠다가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요런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석증의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이외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근데 눈앞이 좀 까마면서 어지러워요. 요런 말씀해 주시면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특정 체위에서 반복되는 체위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어지러운데 역시 뭐 특별한 어떤 자세 변경 아니면 특정 상황이 없이 어지럽다면 요 경우에도 이제 뇌졸중의 한 증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어지러우면 이제 한 번 뇌졸중이 꽝 온 걸로 생기는 거는 아니고 이제 혈관이 그 기저동맥, 척골동맥이라고 이제 그 뇌 손에 뇌간 쪽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특정 시기에 그 혈류가 막혔을 때 이게 어지럽다가 그 자세가 풀리거나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좋아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뇌졸중 혹은 이제 뭐 척골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어지럼증들이 그 반복적인 어지럼증 중에 뇌졸중과 연관된 질환으로 걱정을 하게 되고 이 외에 부정맥, 편두통, 메니에르 이런 종류도 반복적으로 어지러움을 경험하신 경우들이 있는 질환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만성으로 늘 어지러운 경우는 제가 뭐 검사는 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걱정은 조금 덜하게 되는데 만성으로 늘 어지럽다 하면은 심리 어지럼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만성으로 "저 맨날 어지러워요." 요게 아니라 뭐 걸음이 안 돼요.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넘어져요. 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른 증세와 동반된 경우에는 파킨슨 증후군에 동반된 뭐 신경퇴행 질환이라거나 뇌종양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만성으로 늘 어지러운 것에 더해서 뭔가 다른 증세가 있다면 고거는 머리 검사를 꼭 한번 시행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종류로 생각이 듭니다. 어지럼을 내가 어떤 건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건 지속 시간으로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자세를 잠깐 움직일 때마다 몇 초씩 빙 돌고 빙 돌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가라앉는다. 5분 정도 있으면 가라앉는다 이러면 이제 흔한 건 이제 이석증이 되겠고 이외에 뭐 귀에서 오는 전정발작성 어지럼증 종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분 이상 지속이 되면 수분에서 수십 분가량 가면 메니에르병 혹은 아까 혈관이 안 좋아서 이게 순간적으로 혈류가 안 가서 생기는 미니 뇌졸중일 수 있고요. 이제 몇 시간 이상 이제 한 번 딱 생기고 지속이 된다면 요때부터는 뇌졸중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요 외에 메니에르나 편두통도 수시간 이상의 지속 시간을 보일 수 있고요. 수일까지도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정신경염도 사실 제가 생기고 지금 뭐 4 일이 넘었는데 계속 어지러워야 할 때 이제 꽤 흔히 오는 증세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전정신경염은 좀 뭐 감기에 뭐 걸린 적이 최근에
있거나 귀에서 뭐 소리가 들리거나 요런 증세들이 조금은 뇌졸중이랑 달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겠지만 수일 이상 지속이 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아예 오래된 거 수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심리 어지럼이 가능성은 가장 높고 이외에 뇌종양, 신경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어지럼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차근하게 해주시면 제일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당장 어지러워서 바로 놀라서 뛰어오신 경우에는 이 설명을 잘 못 해주세요. 나 너무 어지러워요. 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뇌졸중 아닐까요? 오시지만 어떻게 어지러운지는 이제 좀 당황스러우셔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제 도는 느낌이, 회전감이 있으신지, 그래서 천장이나 벽이 도는 게 실제로 보이는지, 바닥이나 내 앞이 움직이는 것 같은지를 얘기해 주시면 이게 회전성 어지럼증인지 저희가 감별할 수 있고, 그런 종류의 어지럼이 아니라 머리가 좀 붕 뜬 것 같다, 뭐 야근을 몇 시간 이상 하고 나서의 그런 느낌이다, 아니면 뭐 브레인 퍼그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요런 어지럼증이라면 사실 그런 회전 자극성 어지럼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요런 종류는 그 사실 뭐 뇌졸중이나 뭐 이석이라기보다는 뭐 기립성 그 저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심리적인 어지럼증이라든지 요런 종류를 좀 더 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눈앞이 아찔하고 깜깜하고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것 같고 요런 종류가 이제 또 기립성 저혈압, 미주신경성 실신, 체위성 빈맥 증후군들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도 항상 눈앞이 아예 까맣거나 아예 하얘 보인가요? 요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요런 어지럼 뒤에 뭐 쓰러지셨던 적이 있을까요? 기억을 잃고 쓰러지셨던 적이 있을까요? 요런 내용들을 여쭤보게 되고,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인지 예전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되는지, 한 번 생기면 몇 초 가는지, 몇 분이 가는지, 며칠 동안 쭉 이어졌던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의 어지럼이 어떤 종류의 어지럼에 가깝겠다 좀 예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하다면 처음 어지럼증을 느꼈을 때 뭐 하고 계셨었는지, 이게 활동 중에 가만히 있었는데 생긴 건지, 누웠다가 일어날 때 생겼는지, 신발끈을 묶다가 갑자기 생겼는지, 세수하다 생겼는지, 요렇게 내가 처음에 뭘 하고 있을 때 어지럼을 느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내 어지럼이 나빠지거나 좋아지는지도 이제 상당히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움직일 때 어지럽고 가만히 있으면 나아지나요? 이러면 이제 뭐 이석증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증세들이 되고, 누울 때, 누워서 몸을 돌릴 때, 누웠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지도 뭐 이석증이 뭐 어느 방향에 돌이 지금 빠져 있을지 등을 좀 예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지를 여쭤보는 거는 보통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물어보고요. 복잡한 거 볼 때 눈이 어질어질한지, 사람 많은 데 갈 때만 어지러운지, 뭐 뉴스 같은 TV 볼 때, 아니면 책이 좀 글자가 많은 책을 읽을 때 어지럽지,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서 나오는 어지럼증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오늘 포인트에 맞는 이제 뇌졸중이 의심이 되는 어지럼증이라면 걸을 때 비틀거리는지, 그래서 혼자 걸을 수가 없어서 누가 날 걷는 걸 도와줘야 되는지, 특별히 뭐 오른쪽 혹은 왼쪽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꾸만 나는 바로 가고 싶지만 쏠리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외에 치료 중인 다른 고혈압, 두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다른 병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면 이제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이 내 어지럼에 가까운 내용인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오셨을 때 눈에 배열이 안 맞고 이게 뭐 사시 같다, 이러면 이제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뇌에서 오는 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전에도 눈이 이렇게 약간 뭐 사시처럼 조금 배열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생긴 건지 이런 모습을 보고 여쭤보게 되고, 나는 이렇게 고개를 특정 각도로 틀어야 좀 덜 어지러워요, 아니면 특정 각도로 틀어야 지금 어지러우면서 두 개로 보이던 게 하나로 보여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 조심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에서 저희가 실제로 오실 때 검사를 하는 내용이고, 이제 환자분 코에 손을 한번 댔다가 검사하시는 의사 선생님 손가락에 맞췄다가 코에 댔다가 손에 맞췄다가 이렇게 손을 반복하는 코치기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게 뇌에 문제가 있다면
제 코를 짚을 때나 의사 선생님 손을 짚을 때 나는 그 손가락 끝에 맞추고 싶지만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리 부분으로는 일자로 걷기, 발을 이제 앞 코와 뒤꿈치를 맞춰서 일자로 번갈아 가면서 걸었을 때 균형을 못 잡고 한쪽으로 계속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뇌졸중을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소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지럽다고 오시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요 검사고, 요거는 이비인후과, 뭐 신경과, 내과 선생님 중에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비행사 고글 같은 이제 안경을 쓰고, 요 안경이 내 눈의 상태를 이렇게 컴퓨터에 띄워줘요. 그래서 제가 정면을 볼 때 혹은 이렇게 침대에서 갑자기 눕혔다가 뭐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런 동작 변화들을 주면서 환자분 눈이 지금 앉은, 눈이 이렇게 통통 튀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귀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이제 의심을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검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걸어오셔서 사실은 뭐 처음에 뇌졸중일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요 안경 검사 씌워보면 벌써 눈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눈 크기 다르고 동공 크기도 달라서 이게 씌워보니까 육안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좀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안경을 쓰신 상태로 이제 뭐 정면을 보세요, 이제 고정하지 말고 그냥 앞면만 보세요 주다가, 이제 어떤 타겟, 가운데 빨간 선을 보세요, 이렇게 자극을 지시를 주면 이렇게 눈이 통통통통 튑니다. 그래서 이런 소인이 있어서 이분은 내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자극을 줍니다. 뭐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게 하는 주시 동작도 시키고, 이제 요분은 조금 있으면 머리를 이제 좀 흔들어 봅니다. 머리를 이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핑핑핑핑 흔들고 나서, 환자분 어지러우니까 이제 눈을 감게 되시죠.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 흔들고 나서 눈을 떴을 때 눈에 또 이렇게 통통통통 멈췄는데도 눈이 이렇게 툭툭툭툭 튀는 소인이 보이면 저희가 이분은 뇌 검사를 꼭 빠른 시간에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요 검사 끝나자마자 바로 MRI 검사를 했더니 여기 뇌경색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런 안구 안진 검사를 해서 이제 귀인지 혹은 뇌 문제인지 이제 감별을 해서 필요하면 뇌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저희가 어지러움 환자분이 오셨을 때 증세고, 이외에 심리 어지럼이나 어떤 그 자세 중에 뭐 기립성 저혈압 요런 게 많이 의심될 경우에는 꼭 요런 안구 안진 검사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뭐 기립성 혈압이 떨어지는지 자율신경은 어떤지 요런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강의를 준비했을 때 요 내용만 꼭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어지러운 거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이석에 의한 어지럼증이든 만성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이든 메니에르든 뇌졸중이든 어지럼은 이제 힘든데, 그 어지럼 단독이 아니라 요런 증세가 같이 있다. 요거는 최대한 빨리 이제 응급실 혹은 즉시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뇌졸중인지 여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 다리, 뭐 이외에 한쪽 얼굴 쪽에 힘 빠지는 증세, 혹은 뭐 한쪽만 저린 증세가 어지럼이랑 동반이 돼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제대로 앉아 있거나 걷고 싶은데 한쪽으로 자꾸 기울고 쏠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지러운데 말도 어눌한지, 어지러운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지, 어지럼이랑 굉장히 심한 두통이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두통이 같이 있는지, 어지러운데 막 자꾸 졸려지고 난 깨고 싶은데 의식이 떨어지는지, 이런 소인이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지럼에 여기 써 있는 증세 중에 이제 하나라도 있다 하면은 그거는 병원에서 즉시 뇌졸중이 아닌지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이제 골든타임이 있고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후유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있다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86세 남자 환자분이 6시에 일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좀만 움직이면 어지럽고 가만히 있으면 좀 낫긴 한데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고개랑은 별로 상관은 없고 걸으려고 하면 도저히 혼자서 걸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분이 이렇게 울렁거리고 토해서 나 뇌졸중 아니에요 오시지만, 사실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거는 어지럼증이 이제 동반이 될 수 있는 소인이라 요걸로 뇌졸중이다 아니다, 뭐 심한 어지럼증이다 아니다를 감별하긴 좀 어렵고요.
환자분이 나이가 높고 혈압 당뇨가 있는데 치료를 안 받고 있으셨고 담배를 꽤 최근까지 피우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차트지만 이제 내용은 혼자 걷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환자분 코, 의사 선생님 코 이렇게 맞추는 코치기 검사를 할 때 왼손만 잘 못 맞췄고 그 발 부분도 왼쪽 발이 균형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였고요. 요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안구 안진 검사 따로 안 하고 뇌졸중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바로 MRI를 이제 찍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뇌경색이 나오게 돼서 뇌경색 치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뇌경색에 의한 어지럼증은 보통은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한데, 이게 모두가 이제 천편일률적인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작은 뇌졸중으로 어지러울 수 있고, 어지러운 게 또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43세 여자 환자분이고 아무 병도 없었었는데 이제 1시간 전에 갑자기 어지러웠대요. 근데 요 분은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어지러웠대요. 그래서 이석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좌측 얼굴과 좌측 팔만 저리대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대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지럼증은 근데 또 방향을 타요. 왼쪽으로 누우면 악화되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좀 낫대요. 그래서 조금 긴가민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2개월 전에 오른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호전없이 이제 지속이 돼서 이제 본인은 귀 때문인 줄 알고 계셨다.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셨고, 잘 걸었고 이제 그 아까 코치기 검사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 고개가 뭐 기울어져 있거나 그 눈에 어떤 정렬이 안 맞거나 이런 문제도 없긴 했어서 이제 요분은 어지럼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안구운동 검사를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봤을 때 아주 눈에 띄진 않았는데 눈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안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MRI를 이제 찍었더니 혈관 뇌경색이 온 건 아닌데 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혈관이 막혀 있었고 이 부분에 피가 여기 연한 회색이 피가 안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지럼을 담당하는 부분에 이제 피가 안 갈 때 어지럽다가 또 이 부분에 피가 통하면 괜찮았다가, 그러니까 2개월 전에도 이미 이 자리에 그 피가 안 가면서 뇌경색처럼 지나간 흔적이 있었었고 혈관이 막혀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60대 환자분이 이제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고 3일 전에 악화됐다. 그러면 이게 좀 또 심리적인 어지럼증일까 이렇게 처음에는 듣고 생각을 했는데, 생겼던 게 처음 생긴 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휙 돌았대요. 그러면 가만히 아무 증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면 이거는 조금 조심히 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중심 잡기가 이제 힘들다. 근데 이제 막상 걷는 것 자체는 괜찮았지만 환자분은 중심 잡기 힘들다는 느낌을 들고 한 주에 3번, 심하면 1분 말끔해지려면 하루가 걸려야 된다는 내용을 있으셨고, 이 부분에 이제 특이한 점은 두통이 요 처음에 어지러움이 생겼을 때 같이 생겼대요. 3개월 전에 딱 어지럼이랑 두통이 동시에 생겼고 뒷목, 뒤통수 부위가 굉장히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분도 뭐 걸어보고 뭐 고개 기울이고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었는데, 고개를 아까 흔드는 검사들을 잠깐 보여드렸었죠. 저희가 이제 머리에서 생기는 이제 안진이 있는지를 검사할 때 이렇게 고개를 많이 흔든 뒤에 눈을 방향을 보게 되는데 눈이 이제 아래로 툭툭 이제 끌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머리를 빠르게 봐야겠다. 이제 해서 머리를 봤더니 혈관이 찢어져 있어요. 내려가는 혈관이. 그래서 혈관에 박리가 있으면서 두통이랑 이제 이 혈관이 원래 피를 줘야 됐던 어지럼 센터에 피를 못 주면서 어지럼이 같이 생겼고, 그게 이제 지금 3개월 동안 쭉 이어져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들이 뇌졸중 혹은 이제 뇌졸중에 준하는 응급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어지럼이 생겼는데 한쪽 팔다리 얼굴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증세가 생기고 한쪽으로 쏠리고 몸을 이렇게 내가 가눌 수가 없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두 개로 보이거나 두통이 갑자기 동반이 되거나 의식이 떨어질 때는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지럼의 대부분은 사실 위험한 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힘든 거랑 별개로
이석증이 이제 위험하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일부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과 신경학적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이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한 번 두통이 시작되면 일주일 넘게 진통제도 효과가 없어서 너무 아픈데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의견을 주셨고요. 요게 처음 겪으시는 두통이고 한 번 딱 생겼는데 일주일 넘게 계속간다 이러면 저도 한 번은 머리 검사를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 MRI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이제 뇌 속 말랑말랑한 뇌랑 혈관이랑 같이 볼 수 있게 CT를 찍는다면 보통 CT 조영제를 사용해서 혈관까지 포함된 검사를 보게 되고 MRI를 본다면 MRI랑 MRA, I가 말랑말랑한 뇌를 보고 A가 혈관을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머릿속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다면 약을 쓰게 될 거고요. 편두통 자체가 이제 일주일 넘게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근데 다만 최소한 한 번은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비슷한 느낌의 두통이 반복이 된다. 요거는 이제 약물 치료 혹은 요새는 최근에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은호님, 신경과 처방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근성장애 방해가 될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 분야에 딱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그 진통소염제랑 근성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희가 보통 뭐 성장기 어린이 때 진통소염제를 많이 쓰지는 않고 진통소염제를 쓰면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보통은 이제 위장장애 그리고 신기능, 콩팥 기능의 독성을 좀 걱정하는 편이라 근성장과는 조금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필요하면은 진통소염제로 뭐 두통이나 이런 부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풀그림님, MRI에 증상이 없는 미니 뇌졸중 자국이 있습니다. 네. 그 후에 금주 다이어트 하셔서 BMI도 낮추셨고, 네, 고지혈증 약 드시고 있습니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예방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미니 뇌졸중 자국이 있으면 이게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면 뇌졸중이 재발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이렇게 풀그림님처럼 금주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해서 BMI도 낮춰주고 고지혈증 약 드시면서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면 뇌졸중이 이제 증상성 뇌졸중 혹은 이제 뇌졸중이 재발이 일어날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어제 왼쪽 팔이 저리고 어지러우셨고 신경과 진료가 끝날 때라 응급실로 갔고 이제 팔 저린 거 얘기를 하셨고요. 네. CT랑 MRI 찍었는데 이비인후과 쪽 갔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비인후과는 의료원에 없으셔서 개인 병원으로 가보라 하셨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포인트들이 요게 있다고 사실 무조건 뇌경색이다라고 이제 100% 장담할 수 있는 사인은 사실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제 왼쪽 팔이 저리셔서 응급실에 가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이게 뇌졸중이 생겨버리면 그거를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 만성화됐을 때 회복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신 건 너무 잘하셨고 다행히 뇌에 문제가 없으셔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이 드시고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이제 어지럼이 그럼 이제 왜 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지럼 왼쪽 팔이 저린 게 이제 머리에 문제가 다행히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제 뭐 목이나 이렇게 디스크라든가 다른 문제가 이제 혼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제일 급한 거 어지럼 문제부터 이비인후과 가서 해결하시고 그 뒤에 이제 내 팔이 왜 저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자다가 나타나는 내용이고 입면 단계, 수면 단계 시 뇌호흡 신호가 멈추고 이제 부검에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중추성 수면 무호흡 때문에 이제 죽는다는 이제 정말 흔한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이제 몸이 만성적으로 이제 취침 중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이제 낮은 상태 그리고 수면 중에 뇌에 적절하게 이제 산소들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반복이 되면 대사증후군이 이제 같이 올 확률이 꽤 높아요. 혈압이나 뭐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뇌경색 이런 다른 문제들이 이제 같이 따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중추성 수면 무호흡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병은 이제 굉장히 희귀병이고 굉장히 드문 병이고요. 이제 그건 아니지만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최소한 그거를 방치했을 때 다른 이제 질환이 동반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면다원 검사라고 해서 이제 그 병원에서 하루 주무시면서 이 내 수면 무호흡이 왜 왔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필요한 뭐 조치나 검사를 좀 받으셔서 수면 무호흡 자체를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동이님 며칠 전에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는데 10분 정도 지나고 괜찮아지셨고요. 다행이시고요. 주변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데 뇌졸중 전조일 수 있습니다. 주변 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증상이 사라져도 젖는 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편측으로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진 거는 그 10분 정도 지나갔더라도 실제로 머리에 뇌경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이제 증세가 이제 있다가 10분 안쪽에 이제 풀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뭐 혈관이 안 좋다거나 뭐 머릿속에 소혈관 질환이 많이 있다거나 뇌졸중이 이제 올 거를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소인들이 있어서 미리 관리를 하셔야 뇌졸중이 또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지금 상황을 보통 저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고 미니 뇌졸중이 없어졌고 증세가 경미했다 하더라도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꼭 뇌졸중 검사를 받으실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지럼이 있을 때 말은 잘 나오고 팔다리 힘도 괜찮았습니다. 뇌졸중이면 반드시 마비 증세가 같이 올까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런 증세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중에 어지럼과 신경 증세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제 꼭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지만 뇌졸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마비 증세가 어지럼이랑 같이 오지는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다양한 거 복시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한쪽이 저린다거나 다양한 종류의 증세가 동반될 수 있고 또 단독 어지럼이더라도 사실 뇌졸중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마비랑 동반되는 건 아닌데 아까 최소한 그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어떤 신경학적 증세가 있을 때는 최소한 바로 뛰어가서 이제 뇌졸중이 아닌지 확인은 해야 된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딸기 바나나님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땀이 나셨습니다. 혈압이 높은 건지 뇌혈관이 막힌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네, 저희도 사실 뭐 말씀만 들어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뭐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이 어지럽고 땀이 났을 때 저희가 꼭 체크하는 거는 이제 저혈당 혹은 이제 굉장히 심한 고혈당 이런 문제가 동반된 건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어지러운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요런 세팅이라면 보통은 당에 의한 어지럼은 아닐지를 구분을 해야 돼서 보통 이제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혈당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있을 때 한번 바로 찍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생긴 문제는 아닌지를 보게 되고 그 둘 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 검사를 저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지럼이 있을 때 반드시 MRI까지 할지 혹은 신경학적 진찰로 구분이 될지를 여쭤봐 주셨는데 네, 어지럼이 있을 때 반드시 MRI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나이대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 MRI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찍는 경우는 30%가 안 되고요. 왜냐면 어지럼이 이제 흔한 게 이제 이석이라던가 이제 심리성 어지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지럼이 있을 때 신경학적 진찰, 아까 뭐 안구 움직임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진료실에서 꼭 이제 비디오 고글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환자분 고개를 흔들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코치기 검사 가능하신지 걷는 거 괜찮은지 보면서 이제 뭐 이석 같은 경우에는 꼭 MRI까지 진행은 하진 않고요. 근데 아주 이석 같지만 잘 낫지를 않고 나이도 높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고 이런 세팅에서는 MRI를 추천은 드리고 있습니다. 어지럼과 함께 한쪽 얼굴이 저린 느낌이 잠깐 있으셨었군요. 네, 근데 감각 이상이 위험 신호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지속이 됐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게 막 잠깐 수초 정도 지나갔다 하면은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보통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면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수분 단위, 그리고 수분에서 이제 30분 미만 정도 이제 지속이 됐다 하면은 그때는 좀 위험 신호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몇 초 잠깐 이제 저리다 하면은 이제 반드시 위험 신호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긴장하시잖아요, 어지러우면. 그러면 이제 얼굴이나 뭐 손발 끝이 저리거나 요런 증세가 동반이 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속 시간을 조금 고려를 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 정원님, 어지럼이 반복되면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신호일지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검사가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반복되는 만성 어지럼이 오히려 이제 다른 것들보다는 사실 뇌졸중 위험도를 이제 아주 높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갑자기 생긴 뇌졸중이 이제 유발 요인 없이 생겼을 때를 이제 제일 걱정을 하는데, 어지럼이 반복이 되면 최소한 이제 안구원진 검사, 아까 그 고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검사를 제일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귀의 전정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이석이라거나 아니면 연배가 올라가면서 노인성으로 전정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메니에르 같은 게 동반돼 있진 않는지를 먼저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지럼이 반복됐다는 거 하나가 뇌졸중 위험 신호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 흔한 일은 아니고요. 한 12% 정도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뇌졸중이 근데 이제 예방을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건강 검진 하실 때 책자로 받아보시잖아요. 그래서 내 수치들을 항상 좀 확인을 해보고 내가 어떤 거를 고치고 조심해야 될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지럼이 반복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짜로 뇌졸중 우려가 높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MRI, MRA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목 디스크가 있는데 목 때문에 어지러우실 수도 있다고 들으셨었고, 이제 경추 문제와 뇌졸중 어지러움은 어떻게 다른지 물어봐 주셨는데, 요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이게 그 환자분들 뵈면은. 근데 사실 목 디스크가 있는 게 어지러움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두통의 원인인 경우는 상당수 있고요. 두통 중에 이제 목 뒤가 이제 뻐근하면서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팔 쪽으로 저림이 내려가고 요런 종류의 두통이 있으면 이제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목 때문에 어지럽다는 사실 디스크라기보다 아까 잠깐 사례에 나왔던 이제 척골동맥, 척추동맥과 기저동맥들이라고 목 뒤쪽으로 지나가는 손해와 뇌관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안 좋을 때 생길 수가 있는 어지럼증은 뇌졸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추 문제와 뇌졸중 어지럼은 조금 다른 문제라 생각이 되고, 보통은 목 디스크는 저림, 목 통증, 두통, 그리고 팔의 저림과 위약 이런 종류의 증상이 보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람결에님, 어지럼이 몇 분 만에 사라졌는데 이런 것도 미니 뇌졸중일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지. 네, 어지럼이 몇 분 만에 사라졌으면은 조금 아까 왜 수분, 수시간, 수일 이렇게 지속 시간별로 나눠준 그런 구분법에서는 사실 뇌졸중의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지는 않은데, 미니 뇌졸중 가능성이 혈관이 좋지 않은 분한테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지럼의 이제 지속 기간 몇 분뿐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이 생겼었는지, 이게 처음 있는 건지 반복되는지, 몸에 다른 증세가 동반이 되진 않는지를 따져서, 그리고 이제 환자분 나이, 기저질환을 같이 따져서 검사를 권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어지럼이 몇 분 있다가 사라졌어요라고 만약에 환자분이 오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미니 뇌졸중을 생각해서 검사를 권하지는 않고, 아마 이제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에 따라서 안구안진 검사라던가 뭐 자율신경계 검사들을 먼저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나링 A정, 포리부틴정, 무코스타정을 주셨는데, 그 보나링 A가 이제 어지럽기 때문에 주셨던 약이고요. 이제 그 말초에서 오는,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의 증상 자체를 완화해 주는 약입니다. 그 외에 포리부틴이나 무코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지러울 때 상당히 위장이 울렁거리는 게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좋아지게 하려고 주신 약으로 보이고, 약 먹으면 졸린 것도 이제 그 어지럼 치료제인 보나링 A에 대한 약이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보나링 A, 뭐 데파스, 알레버트 이런 것들은 어지럼이 있을 때 급성기에만 이제 쓰고 이제 장기간 유지하지는 않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어지럼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메니에르 치료제, 메네세스 아니면 혹은 뭐 인데놀, 렉사프를 이렇게 원인에 따른 장기적으로 쓰는 약을 쓰게 되고, 이렇게 증세가 있을 때 쓰는 이제 보나링 A를 포함한 어지럼
급성기 치료제 약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졸리세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거나 뭐 기계 작업이나 뭐 섬세한 작업을 하는 분들께는 주간 시간에 좀 졸릴 수 있어서 요거는 꼭 생각하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졸리면 반알 쪼개서 드시거나 이제 혹은 뭐 반알 쪼개서 드셔도 너무 졸리면 저녁 시간에 드시도록 보통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들은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지럼이 많이들 느끼시고 많이 걱정되실 텐데, 그래도 대부분은 위험한 질환이 아니지만 다른 뭐 걷기 힘든 거, 저린 거, 힘이 빠진 것들이 수분에서 이제 수십 분, 수일 이 정도 좀 지속 기간이 있다 할 때 뇌졸중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한번 머리에 넣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즉시 빠른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돼서 건강을 항상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